이 8차 변론을 포함해서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증인 혹시 TV나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그 지난주에 그 1차 항암 주사를 맞고 지금 회복 기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제 건강 문제 외에는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팔로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뭐 전혀 좀 뉴스를 좀 안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증언도 혹시 보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 없어요? 좀 방금 우리 그 말씀하시는 것 듣고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으셨습니까? 네. 사실은 이 내용은 증인이 검찰에서 10번 이상 조사를 10번 정도 조사 받으셨는데 그때도 나오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이 심판정에서 8차 변론 때 피청구인이 처음 얘기한 것이거든요. 증인도 증인 재판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런 거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변호인을 통해서 확인한 바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성실하게 준비를 해 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 건강이 그 정도까지는 여력이 없어서 일단은 제가 검찰에서 조사받았을 때까지 그리고 12월 3일 당일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성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 봉쇄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문사항은 5항입니다. 신문사항을 좀 요약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선포된 이후에 국회를 봉쇄했다가 나중에 일시적으로 일부 국회의원과 출입증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출입을 허용했다가 포고령이 선포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면 봉쇄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사실은 인정합니까? 그것도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내용이고 공소 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라서 아직 그 증언들을 어떻게 동의를 할 것인지 여부가 아직 변호인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아직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거니와 또 증인 13만 경찰의 수장 아니었습니까? 증인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한다면 증인의 형사재판에서도 불리하건 유리하건 법적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사실에 관한 것은 답변해 줄 수 있지 않아요? 형사재판 통해서 제가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제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제가 밝히고 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것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매번 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 받으신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받은 이후에 조서를 다 열람하고 서명 날인한 것도 맞죠? 그건 맞습니다. 증거는 아니고요. 증인께서 국회 출석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신 일정들입니다. 증인께서 12월 11일 새벽 01시 07분경 경찰 국수본에서 조사받던 중에 긴급 체포되셨죠? 예. 경찰에서 3번 그리고 이후 구속되고 나서는 검찰에서 10번 조사받으셨고 그중 8회는 병실에서 조사받으셨죠? 그렇습니다. 무균실에서 받으셨습니까? 역격리실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사 중에 폐렴까지 걸리고 백혈구, 후중구 수치가 원래 정상 수치 1500에서 77까지 떨어지기도 하셨죠. 예. 검찰 조사 당시에 상황이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이 매우 안 좋아서 조사받기 참 어려우신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실에서까지 이렇게 여러 번 조사를 받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제 상황을 충분히 이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응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조사 시간이 뭐 적게는 1시간부터 많게는 뭐 7시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이에 계속해서 휴식을 계속해서 취하면서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병원에 있을 때는 뭐 그 베드에 거의 뭐 누워서 조사받다시피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증인께서는 계엄 당시에 불과 3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네. 또 수많은 전화를 걸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동시에 전화가 오기도 하고 경찰의 무전도 실시간으로 오갔을 테고 증인의 참모들부터 보고받고 또 지시 내리고 경찰청 간부들과 전국 시도경찰청 참석하는 국관회의도 주재하셨습니다. 맞죠? 예, 맞는데 그 경찰청장실에는 무전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상황실에는 그 무공화 회의실에는 있습니까? 거기도 없습니다. 어쨌든 계엄 당시의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초유의 사태고 또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좀 많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이렇게 온갖 전화 그리고 회의 주재하시고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리고 계엄 당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으실 때는 안타깝게도 건강이 더 많이 악화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실 때는 그 계엄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서 진술하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폐렴 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선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장시간 이렇게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하나고 두 번째는 호중구 수치가 급속도로 저하되면서 감염에 극히 취약한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역격리 병실로 이제 별도로 입원시키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입니다. 네. 삼청동 안가 관련 여쭤보겠습니다. 12월 3일 19시 30분경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 국방장관, 경찰청장인 증인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 만나셨죠? 그거는 아까 청구인 쪽 그 질문에 네. 대답한 수준으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증인께서는 이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경찰이 중요하다, 치안 질서 유지를 잘 해줘야 한다 이 말씀은 들으셨습니까? 그 이제 자꾸 같은 말씀을 드리게 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아까 청구인 쪽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린 취지로 같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건강이 안 좋으신데 계속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혹시 그래도 제가 여쭤보는 질문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그냥 짧게 거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가에서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게 국회를 봉쇄하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하러 못 들어가게 막아야 한다.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은 체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럼 국회를 봉쇄하려면 경력 몇 명이 필요하냐? 오늘 밤 경력 몇 명을 준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